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삶의 태도와 리더십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에서 공부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만난 상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 지도교수도 그렇고, 박사때 지도교수,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인물들이었어요. 왜 그들을 존경했냐면, 자, 일단 박사 때 지도교수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제 박사 때 지도교수는 그 백인 할아버지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제가 존경했었냐면, 교수라는 입장은 어떻게 보면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에게 있어서 절대 권력자예요. 왜냐면 지도교수가 사인을 안 해주면 졸업을 못 합니다. 졸업뿐만 아니라 박사과정 학생한테 정말 중요한 연구 펀드, 장학금, 연구원으로서 월급, 다 그거를 주는 걸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또한 매 학기 수업을 들을 때 박사과정 학생들은 지도교수한테 사인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다음 학기에 내 전공이 예를 들면 인공지능인데, 다음 학기에 내가 그냥 개인적인 관심사로 뭐 예를 들면 기계공학과의 유체역학을 듣고 싶다. 그러면 지도교수가 허가를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냐면, 네 연구는 인공지능인데 뭐하러 기계공학과의 유체역학을 듣냐. 노 합니다. 그러니까 매 학기 수강 신청할 때 학부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으면 듣잖아요. 그렇지 않아. 대학원의 모든 코스웍은 박사과정 혹은 석사과정 논문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필요 과목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설계를 해줘요. 네가 인공지능 전공이라면 컴퓨터 사이언스 가서 뭐 GPU에 관련된 병렬연산 수업을 들어라. 혹은 머신러닝과 그런 거에 대한 방법론에 다룬 수업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교수가 무슨 수업을 들을지에 대해서 허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학생이 물론 자기가 인공지능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음성을 가지고 인공지능 하는 뭐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텍스트 기반의 뭐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학생이 스스로 이제 듣고 싶은 거 선택할 수 있긴 하지만 최종 결정권이 교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학생이 정말 생뚱맞은 인공지능을 한다고 하면서 뭐 기계공학과 가서 유체역학 수업 듣는다면 노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박사과정 학생에게 있어서 지도교수는 절대 권력자예요. 절대 권력자예요. 근데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던 댓글이 그 국내에서, 한국에서 박사과정 하다가 자퇴하고 놀고 있는 학생들이 저한테 댓글을 상당히 많이 달았어요, 예전에. 그러면서 국내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하다가 중퇴하고 이제 하지만 박사에 대한 꿈을 접지 못해서,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박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이 저에게 막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다셨어요. 근데 한국 대학원의 그 갑질이 진짜 심합니다. 제가 그 댓글을 받은 게 작년이었거든요. 2022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도교수가 자기 아들, 딸 과외를 박사과정 학생한테 막 시키는 거예요. 명백한 권력의 남용이죠. 갑질이란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지도교수, 박사과정 지도교수면 자기 제자들의 그런 뭐랄까 공부를, 그러니까 연구를 리드하는 게 지도교수의 역할인데,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자녀 막 과외를 시키고, 진짜 잘못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에서 나타난 유형이, 그 지도교수가 정부나 아니면 기업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다음에 그 연구비를 가지고 학생들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학생한테 월급을 준 다음에 연구실 통장으로 재입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학생은 그래서 연구비가 없는 거야. 월급이 없는 거야. 학생들 그 쥐꼬리만한 월급을 다시 뺏어가는, 강탈해가는 그런 악덕 교수도 있어요. 너희들은 이제 내가 졸업 논문 패스 안 해주면 졸업 못하니까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연구비를 강탈해 가는 거야. 그런 사례들이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되게 많이 그런 코멘트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은 미국 사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미국 사회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인데. 그럼 왜 그럴까? 도대체 왜 한국의 교수들은 그렇게 갑질을 할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회사들도 임원들이나 사장님, 부사장님, 뭐 연구소장, 임원들 간에 이 밑에 사람들에 대한 갑질이 굉장히 심해요. 뭐 개인적인 심부름에서부터 술 시중에서부터 뭐 골프 시중 뭐 이런 거에서부터 뭐 각종 뭐랄까 약간 개인적인 심부름에서부터 논문에 막 논문 장난질, 그러니까 논문을 밑에 사람한테 쓰라고 해놓고 자기 이름 좀 넣어줘 하는 거, 뭐 이런 굉장히 이상한 이렇게 왜곡된 그런 리더십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근데 제가 진짜 실망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한국 대기업을 잠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 대기업 생활하면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모셨던 임원이 한국에서 명문대 학부를 나오고 미국 아주 인류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대기업에서 한 13년 정도 일하다가 귀국한 그 한국인이 그 부서의 이제 부서장이었어요. 임원이었어요. 사람들이 되게 그 사람이 이제 귀국했을 때 되게 기대를 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국내 토종 출신보다는 뭔가 좀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국내 토종으로 한국에 있었던 사람보다 더 구시대적인 한국 꼰대인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그 사람이 한국 문화를 고수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이력을, 백그라운드를 트래킹해 보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한국에서 그 군대도 갔다 오고 한국에서 학부까지 마친 거예요. 그러면 보통 몇 살이 되냐면 28살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군대 갔다 오고 4년제를 마치면 보통 28, 27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인으로서 정서가 다 만들어지고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이 다 만들어진 후에 미국으로 가서 공부만 한 거예요. 공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릿속에 든 거는 미국 교과서에 있는 물리 공식, 수학 공식만 머릿속에 담아서 들어온 거고, 그 사람이 기억하는 한국은 그 사람이 29살 때의 한국 문화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29살 때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이제 석박사를 하고 미국에서 13년 동안의 대기업 생활을 하면서도 미국에서는 미국 스타일로 살면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또 한국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한국 출신 유학생 출신이 저지를 수 있는 아주 큰 딜레마예요. 아이러니.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에 살면서는 미국 사람인 척 살면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자기가 29살 때 기억하고 있는 그 한국의 컬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29살 때 한국은 어떤 컬처였냐면 그 군사 독재 그런 것이 존재하고 유교적 꼰대적 그런 상명하복적인 강압적인 문화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에 있던 한국을 기억한 다음에 그 다음 미국에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미국처럼 아주 자유롭게 살아요. 그리고 다시 한 20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거잖아. 그럼 20년 전에 한국 컬처를 기억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국은 많은 그런 문화의 발전이 있었고 현대화가 됐는데 그 한국 토종보다 더 꼰대인 거야. 그래서 더 상명하복적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13년간 일하고 왔다는 사람이
한국 사람을 대할 때는 전혀 한국 스타일로 대하지 전혀 미국 스타일로 대하지 않는 거야. 완전 토종 한국인보다 더 꼰대적으로 밑에 사람을 대하는 거야. 완전 상명하복. 전 그 사람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그 한국에 20년 전에 있었던 온갖 나쁜 악습들 있잖아요. 그거를 다 구현해. 그래서 뭐 가라 데이터 만드는 거 지시하고, 뭐 논문에 그 아부하려고 막 위에 상사를 꼭 이름 넣어주라 그러고, 그 뭐냐 공금 횡령하고, 뭐 여직원들 성희롱하고, 뭐 이게 구시대적인 한국의 구시대적인 꼰대 같은 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정말 실망했어요. 그러다가 또 그 부서에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뭐 교환 연구원이나 뭐 이런 사람이 오면은 그 사람은 영어로 대화하잖아. 영어로 대화할 때는 또 완전 미국 스타일이야. 그래서 막 완전 평등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미국식으로 완전 깔끔하게 일 처리하면서 한국 사람은 또 20년 전 한국 구식 문화로 막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면,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이 다 성립된 후에 미국에 넘어가서 미국식으로 살았는데 다시 한국에 왔으면은 그 미국식으로 살았던 뭐 그런 어떤 인격의 문화적인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20년 전에 자기가 기억하는 구시대적인 한국 문화로 행동하는 거야,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는 실망했어. 근데 이게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다는 많은 교수들도 그래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맞고 왔다고 하는 교수들 보면은 미국식으로 그 한국 제자들을 대해주지 않아요. 학위만, 그러니까 공부만, 지식만 미국에서 머릿속에 담아온 거고, 한국에 와서는 그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 자기가 어렸을 때 한국에 살았던 그 굉장히 구시대적인 꼰대적인 코리안 컬처로 그 자기 박사과정 제자들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한다는 거는 단순하게 미국의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면은 큰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에 뭔가 돌아왔을 때 한국의 구시대적인 컬처를 좀 더 고칠 수 있는, 한국의 잘못된 악습들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미국 유학파라고 하면. 왜냐면 미국이 훨씬 한국보다 선진국이고 시스템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 연구할 때 연구 윤리와 도덕이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그것도 지식 못지않게 배워갖고 와야 되는데,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맨날 한인 유학생들하고만 어울리고 코리안 컬처 속에 살면서 그냥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수업만 영어로 듣고 그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졸업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에 그 미국에서 나오는 첨단 수학 공식, 첨단 과학 공식, 뭐 물리 공식을 이용한 첨단 테크놀로지만 배워가지고 올 뿐이고, 실제 이 사람의 삶은 그냥 자기가 유학 가기 전에 그 한국의 오래된 그런 구시대적인 컬처 속에 모든 관습과 문화와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 입장은 더 최악인 거야. 왜냐면 그 사람이 미국 유학 가 있는 동안 한국 문화는 많이 발전하고 한국 문화도 많이 인격적으로 변하고 현대화 됐는데, 오히려 구시대적인 꼰대적인 한국 문화를 그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몇십 년 만에 돌아와서 한국을 문화적으로 퇴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 기술적으로 뭐 물리 공식이나 수학 공식은 이제 발전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문화는 더 퇴보하는 거야. 이런 미국 유학생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완전 최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미국이 왜 잘 사는가, 미국 사람들이 왜 행복한가, 미국 사람들은 왜 사회에서 이렇게 뭔가 리더들이 사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가, 요거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 배운 다음에 그 문화 컬처도 한국에 보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한국으로 만약 돌아간다면. 그게 진짜 훌륭한 미국 유학생의 자세고, 그렇게 살 때 진짜 미국 유학이 본인의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거고 한국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미국 유학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미국 와가지고
철저하게 코리안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이익 집단을 형성하면서 살아요. 한국인들만 만난다니까. 제가 유학생 봤을 때 대부분 그래요. 오자마자 한인 학생에 가입한 다음에 맨날 한인들하고만 얘기하고 한인들하고 맨날 고기 구워 먹고 한인들하고 테니스 치고 한인들하고 골프 치고 한인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같이 스터디하고 철저하게 한국 커뮤니티 위주로 살면서 미국이 왜 잘 사는지를 못 배워요. 미국 사람들이 왜 행복한지를 못 배우고 미국 사회가 왜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지를 못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온 미국 유학생들 보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공부만 배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가 미국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롤모델을 만나셔야 돼요. 롤모델.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님들이 한인 커뮤니티에서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에 그 한국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미국에 살면은 더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미국이라는 이제 다인종 국가에 살면서 한국인 소수인종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주의가 더 강해져요. 그래서 한국인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조선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오랜 헬조선의 악습 있잖아요. 그거를 못 고치게 돼. 그리고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한국인들만 어울리면서 한인 커뮤니티 위주로 사는 태도는 사실 미국에서 배울 게 전혀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 삶의 태도는 미국 내국인하고 좀 그 청교도의 후예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세요.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미국인 교회를 나가는 게 청교도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인들의 개신교 교회를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그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할 때 이게 미국의 리더십이란 게 뭔지, 미국을 전 세계에서 1등으로 만들었던 그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걸 배우게 돼요. 마찬가지로 대영 제국이 왜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강력한 국가를 이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어요. 미국에서 그 청교도적인 그 마인드와 그런 걸 개신교 다니면서 배우면은 그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은 얘기를 해봅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